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쇼미더 민심입니다. 윤희웅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정 여론조사보다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분위기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우리 또 여론조사 두 분 자주 보고 계시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알기로 우리 국내 최고 전문가인 우리 윤영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또 업계에 계시기도 하고. 꼭 최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네, 원래 뭐 불신들이 이제 이게 강하고요. 명태균발 뉴스이기도 해요. 명태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더 심화된 것 같기도 해요. 이 국면에서 그런 틀림없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가 원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한계가 있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한 것인데 효과적이고 그런데 한계 있는 부분을 뭐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발단이 되고 네.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론에는 이제 근데 생산해내는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 생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여론조사도 일반 상품처럼 유통이 있어요. 유통이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생산해놓은 것을 그냥 그 옆에서 있다가 그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유통되는 걸 통해 가지고 대중들은 그 조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언론들도 많고 채널들도 많고 그러면 어느 진영에 이제 대변자 역할들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매우 과도해진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런 각종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성향이 유사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시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것들을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과장되어서 그렇죠. 받아들여서 확장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조사에서 생산될 때 문제점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조사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면서 규정을 네.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더해지면서 사실은 커진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기관들도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유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론 기관이나 아니면 뭐 네. 유튜브에서 요새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채널들은 그 성향이 좀 유사한 곳 언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발표를 하고 그것을 또 확산시키고 활용을 하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여론조사가 예. 어떤 정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를 안겨주면서 논의사항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지금은 되는데. 정치의 공격 도구가 돼버렸어요. 내가 필요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저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대부분 어쨌든 이거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니까 예. 당연히 과학이 맞죠. 네. 과학이고 수학이 맞는데 이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어떤 일부의 사실관계라는 것이 전체 여론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흐름이나 방향, 추세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추론하고 추정을 하는 아주 핵심 자료로 쓰일 뿐인 것인지 네. 이것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좋은 통계 자료를 어떻게 결과치를 내느냐라는 그 어떤 근거, 베이스가 즉 저희가 얘기하는 늘 저희가 많은 여론조사 다루지만 표본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실제 약간의 좀 마사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예 이제 응답조차 안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방향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일주에도 여러 개 조사들이 나오고 즉 알지 못하시지만 조사들을 너무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각의 표현들이 뭐 검찰 공화국 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있던 표현 중에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한국 정치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론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가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는데 네. 그 정답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이제 공적 영역의 기관들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약한 거예요. 권위와 신뢰가.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뭐 사법과 관련한 또는 정부와 관련한 어떤 리더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것을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대중들의 생각은 이거야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와 뭐 이런 이제 공신력들을 이것이 상당히 이제 허술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것을 공세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된 측면들, 익숙하게 돼 있는 있군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혹시 박영시 에디터 보시기에는 이 유튜버들이 여론 선동하거나 여론을 네.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튜버는 아마도 이제 가짜 극우, 그렇죠. 가짜 극우 세력들 예, 이제 예. 흔히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저는 사실 큰 영향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같아요. 이제 그 예. 일부의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악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느냐 이제 그거의 확산에 선봉에 서 있는 게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구독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극우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극우 개신교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메시아의 대변자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우리 신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종교 컨텐츠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정치 컨텐츠를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그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아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주 뭐랄까 일상적인 극우와 평범한 극우에 젖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역사 강의, 세계사 강의, 칠판 앞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인의 모델로 접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극우 유튜버가 돼 있어서 유튜버가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또 여론조사를 가지고 아 드디어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웃어봅니다. 지지율 51%. 네. 이게 전환길 씨의 그 대표적인 썸네일 제목이에요. 봤습니다. 그 예. 51%가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정말 형편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했던 조사 문항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에 윤석열 지지율 51%를 또 인용을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가 좋아서 종교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 역사 강의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극우에 젖게 되는 이게 또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모델이어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뭐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인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유튜브 비롯해서. 일단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탄핵 그 계엄을 한 대통령 배출한 이제 정당의 지지율이 한 20%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회복한 것 30% 같아요. 이제 후반대로 회복을 더 좋아졌어 옛날보다. 한 열흘만 한 예. 2주 만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대선 주자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것도 한 열흘 만에 한 보름 만에 두 자릿수 후보가 되어버렸어요. 네, 다자부 맞아요. 대결에서 넘버 원입니다. 이런 보수 현상은 진영에서. 사실 예.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네. 이례적인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에는 유튜브 이런 이제 채널들이 사실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어떤 한쪽 진영에서 정치 그룹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 또는 지지자들까지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체 카톡방도 많고 그다음에 성향이 뚜렷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약간 뭐 지시한 것 아니면 얘기한 것이 전달돼 가지고 확산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 김문수 장관도 어느 진영에서 띄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3% 4% 띄우는 것은 말이 되는데 두 자릿수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의견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이 시스템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어떤 이렇게 강하게 한쪽에서 강하게 네. 얘기하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전달되어서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나서서 여론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막 탄핵 반대 이것도 올라가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정치 싸움이 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계엄 났을 때 뭐 탄핵 찬성률은 70%도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야당도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 공방이 되게 되면 한쪽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치적 싸움이고 저쪽도 나섰으니까 나는 이쪽 편이니까 이쪽을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더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여론조사들 좀 영향을 받은 또 한쪽 진영의 권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측면도 더해지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권 교체 이 여론이 좀 우세한 흐름 같아요. 방희석 에디터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리얼미터 네. 조사를 보니까 여기 나오고 정권 있죠? 교체가 49.2%, 정권 연장이 45.2%고요. 조원 CNI가 정권 교체가 49.9%, 정권 연장이 45.5%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실제 제가 최근 조사여가지고 이건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어쨌든 과표집의 문제를 떼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보수 가표집이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란이 벌어졌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떻게 아직까지도 정권 연장을 45% 수준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모든 조사에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중도층을 포함한 또 보수층을 포함해서 본다면 약간 뭐랄까 여론이라고 한다라면 언론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도들 내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쪽의 워딩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중도층에서는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이 정권을 뺏기지 않게끔 특히 이제 이재명 포비아라는 것이 저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수치가 높은 것인 것뿐이지 저는 전반적인 전체 여론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쪽인데요. 네. 자, 뭐 ARS 이제 조사응답에서는 어쨌든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책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발표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르는 무응답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주변에 보시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10명 중에 2분 가까이는 항상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중앙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최근 나오는 조사들 보면은 모르는 무응답이 5%도 막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많은데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예. 매우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사람 면접원이 한 전화 면접 조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한 20% 가까이 네. 또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중도층에선 여전히 월등하게 뭐 정권 교체 여론이라든가 또는 탄핵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기류, 또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중도층 등에서는 뭐 의견 차가 여전히 이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 이기 종반부로 향해 가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또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도 가상 대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다 이기는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요 질문에 해당하는 네. 여론조사 두 가지를 또 마찬가지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네. 대선 주자 가상 맞대결이라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의 이 대선 주자 가상 맞대결에서 대부분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다 앞서가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누가 나와도 결과치를 뭐 그러네요. 똑같네요. 네,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뷰 조사도 보면 21대 대선 양자 대결에서 이쪽은 오히려
앞서서 보셨던 조원신의 CNI 조사에서는 40%대의 지지도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데 리서치뷰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결과값이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의 결과가 그러면 그럼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있는 50% 그런 넘는다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게 앞서 보신 정권 연장 그리고 정권 유지에 대한 조사와는 다르게 만약에 실제 이 조기 대선이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도자성이 있는 사람을 누구로 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이런 응답을 봤을 땐 중도층 쪽에서 저는 중도로 응답하는 분들이 다 중도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약간의 보수와 더 많이 이제 포함되어 보수인데 있는 본인을 중도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조기 대선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네.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내란을 막은 쪽에 서 있는 범야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찌됐든 좀 표심을 몰아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더불어서 20대 대선에서 한번 검증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재명이 받고 있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다른 그러네요. 주자들과의 어떤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검증을 사실 받은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대선 경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본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갔다는 그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쩜 상수로 보이고 뭐 보수 진영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네. 거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흐름들 예. 뭐 왜 어디에서는 뭐 40% 45%가 나오고 어디는 50 넘냐 먼저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예.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의 여러 후보들 1대1 가상 대결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권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권 후보들 여권 쪽에 대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라든가 또는 여당 지지율이 많이 이제 회복했는데 대권 주자들과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봤을 때는 그것이 충분하게 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20대 아니면 19%네요. 한동훈 네, 그래서 이제 전 대표는. 어떤 진영에 대한 평가와 그 인물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지금 보수 후보들이 이런 보수에 좀 강화되는 기류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캐릭터가 이제 분명하다 보니까 예. 특이한 것은 이제 지금 알려드린 조사들 중에서 김문수 장관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다 네. 그래. 다 근데 그래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느 진영에서 굉장히 캐릭터가 뚜렷한 사람, 또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쳤다고 인식되는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 중에서 제일 낮아야 되는 것인데 원래 같으면.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모호하면서 좀 이렇게 그걸 흔히 정치권에서는 확장성이 좋은 인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사실은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근데 김문수가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사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퍼즐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권 성향층들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강성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캐릭터가 좀 분명한 사람 이 국면에서 또 야당과 맞서 싸울 인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오히려 과거와 비해서는 상당히 옅어짐으로써 지지 표출을 좀 분명하게 하고 좀 그런 투쟁적인 모습들을 좀 분명해 보이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를 충분하게 표명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권 성향층의 강성화와 를 이제 배경의 하나로 꼽는 이제 분석들이 지금은 제일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3주 전만 하더라도 딱 정확하게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네. 전만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네. 점점 약진을 하면서 부동의 1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여론조사 네.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뭐 이제 정치평론가들 시사평론가들 모두가 그때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어차피 본선도 못 갈 거다. 김문수로는 불가능하다. 어허. 국민의힘이 뭐 대선을 말아먹지 않을 거라면 김문수로는 승부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흘러가지고 한 달 돼서 대충 이제
기류를 보니까요. 이제는 다들 좀 인정하시는 아, 이제 분위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여론조사 끌어가네요, 이렇게 진짜로.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라는 후보를 버리기가 어렵다. 아. 오히려 김문수라는 주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김문수가 본선에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제일 크리티컬하고 결정타가 될 그러네요.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김문수의 어떤 손을 잡고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이거는 그냥 그 판을 먹어버리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좀 내다보면서 김문수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핵심 주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방송과 전반이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어가는 모양새 아니,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 경선제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제 결선 투표를 지금까지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만약에 뭐 복수의 후보들이 뭐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김문수 장관의 위상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후보 될 가능성 높은 거예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타격을 받으신 분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인 그러네요. 거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성격이 이제 유사한데 이게 새로 생겨나지 않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성격의 유권자나 지지층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연이 나타나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홍준표 시장의 남은 몫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김문수 장관 상당히 가능성 높아지는 것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고 근데 이제 어떤 지도부 등에서 고민들은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고민하겠죠. 최종 승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러면 한 번 더 좀 확장성이 있는 인물 또 중도 지향성이 좀 더 있는 인물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도 일각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단정할 수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장관은 상당히 사실은 견고하다. 일단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계속 우세하고 있어요. 어이야 이거 뭐 내란 일으키고 더 잘 나가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인 흐름상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정당 앞서요. 지도가 앞서는 지지율. 원래는 최근에 이제 붙어 있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우리가 놓고 판단을 봤을 때, 감안을 해봤을 때 붙어 있거나 조금 근소하게 앞서가는 거였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유사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조원 CNI에서는 국민의힘이 44.2%로 민주당은 41%니까 이제 3.2%를 앞서고 있는 것이고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42.8%, 민주당이 40.8%였는데 이제 여긴 2% 차이입니다. 대부분 이제 오차 범위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붙어 있다라고 이제 뭐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국민의힘이 실제 체감하는 여론을 어디에서 느꼈는가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설 연휴 때 이제 서울역사에 나가서 시민들의 맞아요. 반응을 이제 체감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지지도라는 것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갑게 국민들이 맞이해 줄 텐데 왜 서울역사에서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맞이했어야 됐지 이제 이런 고민이 전 지도부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무려 뭐 5% 뭐 10% 오차 범위 밖으로 넘어서는 민주당을 앞서가는 결과치가 나오려고 한다면 네. 상식과 합리에 비춘 정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이냐 윤석열이라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에 대한 손절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감싸고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어떻게까지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지지도는 봐야 되겠지만 그 선택에 따라 반대로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올라가는 있다. 게 아니라 빠질 그때 수도 손절을 있다. 했는데 국민의힘에게 예. 오히려 배신감을 느낀 보수 응답층들이 응답을 안 해버리거나 그래버리면 민주당이 오히려 앞서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좀 참 여론조사로 비춰봤을 땐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뭐 좀 더 눈에 띄는 게 조국 혁신당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이렇게 없을 리는 전 또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 뭐 개혁신당은 그만하다는 조국 혁신당이 3%대다. 얼마 전만 해도 10%대도 됐었잖아요.
지금 야. 뭐 전국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 예, 완전히. 양당으로 가다 보니까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 나타나고 뭐 사실상 대선 이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뭐 이제 한쪽 진영도 최대치는 이렇게 40% 내외까지 가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특이한 것은 이런 거죠. 뭐냐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40%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또 의아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정도의 지지층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정당 지지가 이런 거죠.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당 지지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모른무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그게 그 현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위기감에 의한 결집이 강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는 반대쪽 정당에 있는 진영에 있는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그런 아까 불만들 또는 공포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여론조사 뭐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또 여기 아주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희용, 박영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